SPSS 파일 열려 있죠. 거기서 파일 열기 데이터 해서 amos2 데이터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전에는 없었던 grant x c1, grant x c2, c3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어요. 현재 current 디렉토리에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어떤가?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면 말이죠.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는 원래 있었던 변수죠. 그죠? 근데 아까 구멍이 뻥뻥뻥뻥 났던 게 지금 다 메워져 있죠. 메워져 있다는 건 임퓨트를 해서 데이터 대체를 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다만 원래 있었던 값은 전혀 변하지 않죠. 원래 있었던 건 그대로 있고 그 사이에 뻥뻥 빈 값이 요거 하나만 봅시다. 24.91. 원래는 여기가 그 미스밸리였을 겁니다. 24.91이에요. 그 다음에 더 새로운 것은 스페셜과 버버리 변수가 생기면서 전부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레이턴트 베리어블 값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이런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 스페셜과 버버리 이렇게 값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케이스 넘버는 이거 같이 순서가 이야기하고 임퓨테이션 이 넘버인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파일을 10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파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일을 보면 당연히 이거는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4.91과 0.76만 한번 기억을 해 놓읍시다. 요 세 개 33, 24.91, 0.76 요거는 원래 있었던 값이야. 요거는 결책치였고 스페셜도 없었잖아요. 그죠? 자, 기억하세요.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모릅니다. 파일 열기에서 다른 데이터를 열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제 2를 열어보자. 2를 열어보면 33 아까와 같죠? 요거는 아까와 좀 다르죠? 그렇죠? 스페셜도 아까와 좀 다르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퓨테이션에서 2에서 두 번째 생성된 파일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풀셋의 데이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지고 이제 베이지안 어널리시스를 하든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다 쓰느냐? 이건 그냥 놔뒀다가 이 스페셜 버블 그 자체만 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할 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왜 10개의 세트를 만들어서 하나 만들면 되지? 하나 만들면 되지. 왜 10개를 만들었냐 하면은 저 자체가 이 구멍 빈 것이나 전 결책값이었잖아요. 미싱 밸류였고 이것은 미싱 밸류는 아니었지만은 통계적으로 계산하기는 똑같이 미싱 밸류라고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퓨트를 하니까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비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계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싱 밸류를 계산하는 그 개념으로 해준 겁니다. 이런 값들이. 그런데 그것이 랜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는 27. 얼마, 6.54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다음 셋에서는 이 수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데이터셋 10개면 한 개마다 다 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술 추정할 때 이 데이터셋 가지고 모술 추정할 때 3.2가 나오더라. 두 번째 셋을 해서 모술 추정할 때 3.3이 나오더라. 그럼 10개의 모수값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값에 다시 평균을 해줍니다. 그 값을 또다시 평균을 해주게 되면 그 평균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값 계산할 때 뭐 10개만 해 그럼 한 100개 하지. 그렇죠? 많이 하면 됐죠. 많이 하면.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정밀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것도 균형을 맞춰서 해야죠.
자동차의 내구성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브레이크는 500년 가도록 만들어. 튼튼함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부품은 10년 가면 못 써. 그러니까 500년 가는 브레이크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로 균형을 맞춰야죠. 이번에는 참고로 데이터 인풋을 하나의 데이터셋 10개지만 싱글 아웃풋 파일에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풋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벌써 OK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이름이 grant xc로 나왔다. OK. 이게 지금 계속 도는 이유는 OK 이 부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부분을 꺼버려야 동그라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SPSS에서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죠. 데이터에서 grant xc 이거였잖아요. 이거는 싱글 파일에 10개의 데이터셋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드리면 1년 보면 아까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비테이션 번호를 보면 쭉 내려가면 1, 2, 3 해서 10까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값 개수가 아까보다 10배가 되는 거죠. 10배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 여기서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샘플 사이즈가 아까보다 10배가 됩니다. 그 10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습을 그냥 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몰라요. A모스를 10번을 따로 돌려서 그것을 평균을 취해도 되고 샘플 사이즈가 10배 된 것을 그냥 한 번만 돌려서 그것을 해도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번을 돌린 다음에 평균하는 것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대체를 한다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스페이셜이라는 게 11.50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값은 아까 특별한 두 개의 값을 단순히 더하는 거 하면 많이 다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한 시간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131페이지 훈련 데이터를 가진 혼합 모형을 한번 볼까요? 훈련 데이터를 가진 혼합 모형입니다. 저런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분류 분석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분류 분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예를 한번 내가 봐볼게요. 분류 분석은 또는 다른 방법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꽃에 대한 정보로
네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스펠 렌스, 스펠 위드, 페탈 렌스, 페탈 위드.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데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꽃받침의 꽃잎의 길이와 넓이, 이것을 가지고 세 종류의 품종으로 구분합니다. 스피시즈는 세토사, 버스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꽃을 이렇게 보면 그 꽃에 이와 같은 네 가지 변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네 가지만 보고 이 꽃은 품종이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구조 방정식은 아닙니다. 구조 방정식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베이지안 컨덴서스 상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4-A) 34-A를 한번 그려요. (34-A가) 맞나요? (34-A의) 이 경로들을 보면 페탈 렌트와 페탈 위드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아까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변수만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페탈 렌트와 페탈 위드.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데이터를 보면 세 개로 구분을 했어요. 여기 이미 세 개로 구분한 게 보이죠. 파스돌리 세토사, 파스돌리 버스카라, 파스돌리 버지니까. 이건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게 붙인 것이고 데이터 아이리스 3 데이터에서 베리어블을 스페시고 스페시지고 베리어 세토사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뷰 데이터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이래요. 페탈 렌트와 페탈 렌트를 보는 건데 스피시즈라는 것이 이 10개의 처음 10개의 데이터에는 다 세토사로 분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51개부터 60개까지는 스피시즈가 벌스칼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마지막에 101부터 110까지는 버지니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즉 스피시즈에 대한 빈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빈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분류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는 이 중에서 이런 데이터는 훈련용 데이터다. 트레이닝 데이터다. 트레이닝 데이터고 나머지 빈칸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 나머지 데이터의 스페시피크가 뭔지를 분류를 해보라.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구조 방정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통계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꼭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저런 데 대해서도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예뿐만 아니라 그룹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아까에서는 멀티플 그룹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룹의 데이터는 온전하게 그 그룹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있었고 예를 들면 이게 50개 있으면 50개 중에 50개 또 나머지도 50개 중에 50개 50개 중에 50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때는 각 그룹의 데이터를 별도로 주어지는 경우고 지금은 각 그룹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넣어주지만 어떤 그룹핑 변수를 선택을 해서 그룹핑 변수를 스피시즈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 스피시즈가 이런 값을 가질 때는 첫 번째 그룹이고 이 값을 가질 때는 두 번째 그룹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서 클릭하셔서 파일 네임에 들어가서 이미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iris3라는 것을 데이터를 일단 클릭을 합니다. iris3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핑 베리어블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룹핑 베리어블은 이미 지금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스피시즈를 그룹핑 베리어블로 했다. 그래서 오케이. 그룹핑 베리어블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룹 밸류로 가서 이 밸류가 세토사인 것은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하면 세토사인 것을 이 그룹에 분류를 하겠다. 그룹의 데이터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여기 이런 것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여기를 클릭을 해서 파일 네임 역시 iris3로 가고 베리어블은 그룹핑 베리어블은 스피시로 가고 그룹 밸류는 이제 벌스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룹핑 베리어블을 스피시로 하고 스피시즈로 하고 그룹 밸류를 스피시즈로 하고 그룹핑 베리어블 스피시즈하고 그룹 베리어블을 이제 버지니까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는 각 그룹에 대한 데이터 파일을 다르게 줬는데 같더라도 그 안에서 변수 그룹에 해당하는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부분을 다르게 할당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전 오케이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allow non-numerical data, numeric data 이것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numeric 데이터가 아닌 것이 있죠, 그렇죠? 그전에는 전부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들은 전부 numeric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캐릭터 변수도 있으니까 allow non-numeric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클릭을 해야 됩니다. assign cases to groups 이 그룹은 3개가 있는데 모든 케이스, 즉 모든 파츠값을 어느 그룹에 assign 할 것인지 assign cases to groups 이것을 2개를 다 클릭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Bayesian analysi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ayesian analysis
벌써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제 스톱하고 여기 보세요. posterior distribution. 이거는 요걸 클릭하는데 새로운 부분인데 posterior predictive입니다. 또 우리가 posterior distribution 하는데 모르는 값에 대해서 예상해야 되니까 posterior predictive를 한다. posterior predictive를 하게 돼서 이 화면 좀 키워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반칙값이 번호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세토사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자체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그룹 세토사, 버스칼라, 버지니카가 나오는데 1, 0, 0이라는 건 뭐냐면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룹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1이죠.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정보를 줬으니까 그것은 1입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0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확률을 더해서는 다음에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11, 12, 13 봐도 다른 것도 다 1이거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 확률이 1이 있다. 완벽하게 1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0.999 뭐 이렇게 나와서 그걸 나누면서 1로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내려가 보면 자 보세요. 51부터 보면 아까 우리 51은 버스 칼라를 지정을 해줬었나요? 해줬더라도 말을 좀 잘못했는데 수정 해줬더라도 확률 계산 다시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51부터 100까지는 이게 버스 칼라로 할당이 된 건데 이제 1이 아닌 것도 나타나는 거죠. 0.95, 0.94 이 세 개의 확률을 다음 당연히 항상 1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번째는 벌스칼라에 할당될 확률이 0.93이고 버지니카로 할당될 확률이 0.07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이 62 데이터를 보면 62 데이터는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라는 그 두 개를 보고는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하면은 이것은 벌스칼라 품종이다. 그렇게 판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쪽의 그룹으로 할당을 하겠다. 분류를 하겠다. 그런 게 되겠죠. 근데 가장 높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확률 세 가지 확률이 하나는 0.3, 하나는 0.4, 또 하나는 0.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분류하기 상당히 곤란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면 0.4인 그런 그룹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전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러나 이와 같이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때는 거의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제 뭐 패키지라는 것이 꼭 하나만 필요한 건 아니고 아까 이 데이터에서 그래프가 제대로 나오려면 이건 이제 SPSS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어디 갔나? 있는가요? 산정도에서 변수를 지정해 주셔야 아니, 이렇게 해놓고 페탈 랭스를 이렇게 보내고 페탈 위드를 이렇게 보내면 지금 그림을 보여주셨더니 이것도 잘 보는데 좀 쉬었다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거를 칼라 이렇게 하면은 딱 구분이 되는데, 이게 스피스입니다. 색상 설정의 스피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 데이터를 가진 봉합 모형을 해서 이 빈칼 결국 이것도 보면은 일종의 미싱 밸류를 예측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다만 아까 데이터 임퓨테이션 할 때는 그 값들이 연속적인 값을 가진 것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그룹을 지금 이렇게 지정해주는 그런 개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계산, 바로 그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할게요.